이 믿음이라는 게 사람을 보면 저는 잘 믿는 편이거든요. 왜 이상하게 잘 안 믿겨지죠? 참 이상하죠? 왜 안 믿겨질까 잘? 본가에서는 거의 자지 않는다. 늦게 집에 들어온다. 제가 처음에 우리 상담 시작하기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게임을 너무 쉽게 끊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고민이 될 만한 주제라는 걸 저는 너무 잘 알거든요. 왜 처음 만난 사람에게 거짓말을 해요? 왜 처음 만난 사람에게 거짓말을 해요? 저 처음 만났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오늘 함께 상담할 이우선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집은 뭐가 어려운 걸까요? 제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1순위는 가족을 생각하고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네. 지금까지 저는 그러니까 농장일, 그다음 두 번째가 단체 모임, 세 번째가 가족 순이었거든요. 아, 순서가. 네. 그런 거 보면서 좀 내가 잘못했구나 많이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럼 이게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데요? 우선 순위는 가족이 영순위가 돼야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네. 집에 들어와야 놀죠. 네. 집에는 왜 이렇게 안 들어오세요? 집엔 꼬박꼬박 들어가는 편입니다. 아, 그러세요? 11시에서 12시 사이 귀가 시간이. 귀가 시간이. 네. 다만 늦을 뿐이지 나는 꼬박꼬박 들어가고 있다. 예. 그래요? 네. 병훈 씨를 믿을게요. 네. 그래서 어쨌든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려야 될 건 있어요. 네. 내 핵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것과 내 원가족 집에서 살아가는 건 되게 다른 거예요. 네. 원가족 집에서 살아가는 건 되게 다른 거예요. 네. 그 집에서 사니까 뭘 하냐면 아들처럼 살아가는 거거든요. 네. 그 집에서 아들로서도 농사 지었고 그 집에 있을 때 게임도 했고 그래서 내가 내 본가에 들어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내 여기서 역할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병훈 씨를 농사를 생각한다면 훌륭한 농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4시간 머리가 거기에 가 있으니까. 네. 그러면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지.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지. 그죠? 그러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내 일에 집중하면서도 결혼 생활을 또 해요. 분배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네. 제가 농사는 잘 모르는데 가족 농사는 완벽하게 망했습니다. 완벽하게.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아내가 좀 아프죠. 어디가 아픈지 아세요? 정신적인 부분. 이제 우울증약을 먹는데 네. 이제 그런 정신질환 같은 정신 공황 장애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게 좀. 정확하게는 잘 모르시네요. 그 제 명칭을 몰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살짝 들으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아내의 우울증이 좀 마음에 안 드나 봐요. 네. 약간 뭐랄까 꾀병, 없지 않아. 엄살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실제 그렇진 않아요. 가지가 몇 가지 병이 있는데 네. 무르는 병이 되게 심각하다더라고요. 네. 무르는 병. 네. 제가 보니까 아내가 가지 중에서는 중증으로 무른 가지입니다. 병훈 씨 아내는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여느 집에서 자살 시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자살 시도에는 본인이 한몫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많이 아파요. 그거 알고 있어야 돼요. 네. 아내에게 약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적도 있죠. 네. 그렇죠? 본인이 의사는 아니죠. 닥터가 예. 아니죠. 네, 의사. 그죠? 약을 줄이고 늘리고 하는 건 남편이 선택할 수 없어요. 이 집은 말이에요. 아내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를 모르는 집이에요. 어떤 병인 줄 아세요? 상실의 병에 걸려 있어요. 뭘 잃었을까요, 아내는? 그 인생의 동반자를 잃었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먼저 네. 10년을 잃어버렸어요. 20대. 아, 18, 19살짜리가 뭘 알아서 임신을 했겠어요. 이 남자가 나라는 농사를 그냥 방치해버려요. 기대를 하고 들어갔고 난 사랑이라고 믿었는데 그렇지를 않단 말이에요. 이 상실병을 앓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이 병은 사실 남편이 치유할 수 있습니다. 아내는 뭐가 필요할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내가 좋아하는 일이 뭐예요? 제과제빵 일 하는 거를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네. 또 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요. 아내는 그러면 이렇게 원하는 제과제빵 일을 하면 괜찮으실까요? 괜찮다기보다는 나아지지 나아질 않을까 것 생각. 같다. 전 안 나아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 셋에 대한 건사 네. 이거 다 하면서 이 일까지 하면 아내는 훨씬 더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도와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제일 먼저 집에 들어와야 돼요. 네. 집에. 저녁을 집에 가서 먹으면 어떨까요? 네. 좋아요. 저녁을. 네. 근데 저녁을 집에 가서 먹잖아요. 무슨 일이 생기냐면 게임을 못해. 어떡하죠? 정리는 할 겁니다. 언제요? 당장 안 해야죠. 당장요? 예. 그럴 수 있어요? 마음 먹고 해야죠. 어려울 것 같은데. 해야죠. 제가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죠? 선생님 인생이 아니라 제 인생이니까 그래도 안정적인 인생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보는 거죠. 게임을 끊는 건 계획이 없어요. 그냥 끊는 거예요. 네. 그러면 휴대폰으로 있는 그 어플도 삭제를 해야 되겠네요. 해야죠. 언제요? 지금 할까요? 오늘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언제든지 깔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 믿음이라는 게 사람을 보면 저는 잘 믿는 편이거든요. 왜 이상하게 잘 안 믿겨지죠? 참 이상하죠? 왜 안 믿겨질까 잘? 저랑 처음 만났을 때 이런 얘기 하셨죠? 본가에서는 거의 자지 않는다. 늦게 집에 들어온다. 제가 처음에 우리 상담 시작하기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게임을 너무 쉽게 끊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고민이 될 만한 주제라는 걸 저는 너무 잘 알거든요. 병원 씨가 했던 검사를 좀 보면 자극 추구 점수가 96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그냥 기쁨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1%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병훈 씨가 과연 이 지표를 가지고 게임을 끊을 수 있을까? 좀 살짝 고민이 돼요. 본인의 삶에 대해서 좀 솔직해져야 돼요. 네. 이렇게 보면 네. 굉장히 좋은 사람인 것 같지만 저는 왜 믿음이 가지 않을까요? 첫 번째 거짓말이, 두 번째 빠른 결정이 저한테는 연속성을 가진 것 같단 말이에요. 아마 초기에 결혼할 때는 네. 임신도 마음에 안 들었잖아요. 그죠? 저는 마음에 안 든 건 아니었어요. 근데 왜 그 욕을 했어요? 다만 와이프가 걱정이 돼서요. 그럼 사귄 지 얼마 만에 임신이 된 거예요? 200일. 200일 정도 만에? 벌써 임신했어요. 됐다. 이 말을. 아내분이 그거 많이 서운하셨겠네요. 그렇죠. 막연하게 와이프 입장에 큰일 났다라는 걸 됐다라는 표현을 했지만 그게 그렇게 들릴까요? 그 여인에게? 그때 당시엔 그렇게 안 들었죠. 전 지금도 그렇게 안 들려요. 예. 그죠? 네. 왜 처음 만난 사람에게 거짓말을 해요? 왜 처음 만난 사람에게 거짓말을 해요? 저 처음 만났잖아요. 예. 저는 병훈 씨가 왜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한다는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정말 이렇게 알고 살았다. 그럼 이건 바꾸면 돼요. 내가 아닌 척하고 있다? 그럼 이건 바꾸기 어려워요.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어쨌든 여기 왔으면 뭔가 좋아져서 그야말로 수확을 해서 가야죠. 네. 열매를 얻어서 가야죠. 네. 그래서 한 달에 그 외부로 나가는 지출 비용을 좀 정해 놓으셔야 될 것 같은데 얼마면 될까요? 50만 원 이하.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 네. 최소 한 달에 정말 많이 나갈 때는 200만 원이 넘었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다만 그걸 아내가 몰랐을 뿐이지. 좀 솔직해지죠. 네. 겨울철에 내 새끼들이 셋이나 있는데 또 생활비를 주지 않는 건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순수익이 한 5천 정도 된다 그러면 이 5천은 아내가 관리하게 해야죠. 그래서 그런데 여쭤볼게요. 아내는 어떤 음식을 좋아해요? 우리 와이프는 제가 다른 질문 드릴게요. 네. 아내는 무슨 색깔을 좋아해요? 정확. 제가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큰아이하고 제일 친한 친구의 이름은 뭐예요? 저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났네요. 제가 다른 그런 질문 드릴게요. 둘째 아이하고 마지막으로 놀러 갔던 데는 어디예요? 막내가 다니는 어린이집 이름은 뭐예요? 그건 바뀌었는데 모릅니다. 그죠? 네. 아는 게 하나도 없죠. 네. 첫째 아이 가장 친한 친구 이름. 언니 둘째랑 마지막으로 놀러 간 곳. 카페. 저희는 카페 자주 가요. 막내가 다니는 어린이집 이름. 어린이집. 여주에 가지 농사를 짓는 곳이 맞나요? 237농가가 있고요. 어. 가락시장 점유율이 60%예요. 여주가지가. 농사 공부 좋거든요. 네. 가족 공부는 왜 안 하세요? 많이 찔렸죠. 가족을 농사랑 지금 비유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많이 와 닿았어요. 내가 가족 농사를 정말 못 졌구나. 네. 어떤 게 우리 집의 제일 큰 문제일까요? 저요. 아닌가? 저 아니요. 말씀하세요. 네. 어떤 면이요? 자주 음. 안 보이려고 최대한 노력하지만 음. 제가 약을 먹는 걸 아이들이 일단 알고 있으니까 약을 먹기 시작한 게 한 23, 4살이니까 사실 근데 극단적인 선택은 어렸을 때도 많이 했어요. 그랬어요? 네. 그리고 이제 심리 치료를 네. 갔었어요. 네. 언제쯤이요? 중학교 때 중학교 네, 그림 때? 치료 이런 거 치료하고 근데 이게 제가 초등학교가 3개예요. 그다음에 중학교가 2개. 그다음 고등학교가 하나. 전학을. 네. 이러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두렵고 되게 조금 어울리는 것도 잘 못하는 성격이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문제가 쌓이면서 그게 다 복합적으로 이제 와서 그래서 운동도 매일 나가고 무기력하지 않게 살려고 네. 노력하는데 오빠가 제 그거를 확 무너뜨리는 시기가 있어요. 한 번씩. 그러니까 모든 계획을 혼자 정하고 애기 아빠가 싼똥을 제가 계속 치워주고 있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이 남자는 왜 이렇게 이 아내가 싫다는데 싫다잖아요. 네. 근데 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그렇게 해야만 한다. 시부모님 시댁살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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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계속 그렇게 해야만 한다. 남편이? 네, 제사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그러니까 근데 제가 발악을 하면서 왜 못하겠다는 얘기를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어린 신부를 네, 데려다가. 네. 이 남자는 왜 그랬을까요? 지만 알아요. 모르겠어요. 나 진짜 못된 사람이에요, 사실. 이 집에 이 남자가 좋은 남편, 네. 좋은 아빠가 좀 될 수 있도록 다시 구조를 짜는 요청을 좀 같이 하면 좋을 것 네. 같아요. 근데 남편이 얼마 버는지 알아요? 모르죠. 네. 남편이 왜 돈을 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자기는 거의 진짜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쓰거든요. 공동생활로 함께 알아야 될 이 재정에 대한 부분을 혼자만 알고 있잖아요. 네. 혼자 쓰고 얼마가 들어오는지 네. 얼마가 나가는지 그래서 이 남자는 바깥에 나가 얼마 쓰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 네. 공동총장 만드는 방법 알아요? 앱 각각 깔아놓고 언제 얼마가 어떻게 나갔는지 이런 것들 확인할 수 있거든요. 요 돈을 제외한 나머지는 좀 저축도 네. 해놓고 예를 들어서 좀 적게 들어오는 날은 이때 좀 쓰고 이렇게 좀 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남편이 나가서 쓰는 돈이 얼마인지 혹시 알아요? 전혀 모르죠. 많겠죠. 정해놓으셔야 돼요. 농사라는 것도 규모가 있는데 왜 가정 살림이 규모가 없겠어요? 네. 요거를 같이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저희 제일 필요했던 부분. 그리고 이 남자 게임 안 한대요. 네. 안 한대요. 믿을 수 있을까요? 제가 봐도 계속 할 것 같아요. 네. 어떡하죠? 어떡하죠? 이 남자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믿음이 이렇게 크진 않아요. 네. 그러나 믿지 않으면 시작할 수 없어요. 네. 그리고 이 남자가 이렇게 보여주는 게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켜보고 네. 그리고 이 남자가 이 약속을 지키고 있는지를 네. 소식을 계속 받을게요. 네. 제가 남편에게 아내의 지표에 대해서 좀 얘기할게요. 이게 이제 아내의 검사 결과인데요. 네. 이게 다 뭐냐면 아프단 소리예요. 올라간 이 모든 선은 다 뭐냐면 아프단 소리예요. 나 아파. 나 지금 많이 아파. 내가 이렇게 아파. 계속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거든요.
아내는 보니까 남편이 이제는 뭘 해도 잘 듣지 않아서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물고기는 성대가 없어도 비명을 질러요. 그래서 계속 아프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두 분이 너무 달라요. 어느 정도 다르냐면 보세요. 두 번째 보세요. 이게 위험회피, 불안에 관련된 건데 아내는 몇 점이죠? 100이요. 100. 네. 남편은 3점이죠. 네. 남편은 겁이 없어요. 그냥 돌진이에요. 아내는 그냥 모든 것이 다 불안이에요. 이 아내는 뭐가 불안한 줄 아세요? 첫째, 죽을까 봐 불안해요. 죽을까 봐. 자기가 죽을까 봐. 두 번째, 버려질까 봐. 왜 이렇게 엄살이야? 너만 불안해? 아, 그리고 애들 있고 다 뭐 굶기를 해? 엄살이라고 얘기하지 말아요. 정말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약 함부로 끊으면 큰일 나요. 네. 섬처럼 살았던 여자고요. 마치 남편 없는 여자처럼, 버려진 여자처럼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정말 불안해요. 그리고 위험해요. 이렇게 그냥 두면 여자 정말 죽어요. 서로 이 여자를 사랑하지 않는다 해도 내 아이들이 엄마로 살려내요.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말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여자의 청춘을 좀 갚아줘야 되겠어요. 내 아내를 유기했던 그 값을 좀 치렀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은 보니까 약간 가부장처럼 야, 남자는 바깥 일, 너 여자는 안쪽 일. 그래서 나는 이 돈 벌고 당신 안에서 애 키우는 거 아니겠어? 근데 이미 이 구도는 깨져 있어요. 이미. 왜냐하면 남편은 가장이면 가부장이면 집 안에 있어야 되는데 집 밖에 있잖아요. 지금 돌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지 돌보고 있고요. 동네 형들 돌보고 있잖아요. 그 형들은 다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집은 가족이 없잖아요. 남편이 없고 아버지가 없잖아요. 맨날 나가 있고 아버지 없는 애들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이 아이들은 한부모 가족입니다. 그죠? 이 아내가 저는 좀 안쓰럽습니다. 이 여자의 20대는 어떻게 시작됐냐면 아이를 딱 낳자마자 이 남자는 내 옆에 없었어요. 시가에 가서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게임을 해. 10대도 아닌데 나보다 띠동갑인 남자가 부끄러운 줄 모르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저는 병훈 씨가 정말 가부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여자와 내 아이들을 돌보는 그 가부장.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빈자리는 아빠가 책임져야 될 거예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10년을 넘어선 그리고 혼자 남겨졌던 이 빈자리도 아빠의 책임이 커요. 결혼기념일은 언제예요? 기억이 안 납니다. 봄일까요? 양력인가? 11월 13일, 19. 19일. 아내는 생일이 며칠이에요? 알아요. 10월 15일. 잘 챙겨요? 잘은 못 챙겨요. 혹시 아내가 여럿이에요? 그건 아니고요. 그래요? 제가 볼 땐 아내가 여럿이에요. 가지가 아내고요. 동네 형들은 자식이고요. 내 아내의 생일도 잘 챙기지 않고 아이들의 생일도 제가 볼 땐 잘 안 챙기는 것 같고 심지어 우리 결혼기념일도 몰라? 내가 누군지를 스스로 물어봐야 될 겁니다. 맞는 것 같아요. 밭에 오면 가지랑 대화해요. 내가 뭐가 필요하니, 뭘 좋아하니 막 이런 다정하게 얘기를 하는데 챙겨줘야겠구나. 더 챙겨줘야겠구나 그런 생각 듭니다. 그래도 남편이 이제 가족을 중심으로 가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 저는 그렇게 믿을 거예요. 네. 상담 마치면 날짜부터 적어놓고 그리고 장인 장모님 연락처는 있어요? 네. 다행이에요. 네. 혹시 연락처 바뀐 거 아세요? 바뀌진 않아. 그냥 해본 얘기예요. 많이 놀라셨죠? 멋진 농부 이전에 멋진 가장 되기 바라시고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멋진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